최근 K방산의 시대가 화려하게 열리면서 한 번 계약하면 자동차 수십만 대, 핸드폰 수백만 대를 파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계약 금액인 수조원씩 발표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아예 우리나라 은행까지 폴란드에 입점시키며 차관이 되고 또 현지에서 일부 생산하는 형태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기술만 쏙 빼먹고 먹튀했는데 베테라식으로 나오고 있는 섬나라 반쪽 중국인들, 대만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원천 기술이 완전히 털려버린 가운데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우리나라의 열망도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고 돌아온 우리나라의 기술진들의 속사정과 함께 핵 잠수함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 역사와 현 상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최근 대만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냥 이런저런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라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만 국제조선공사는 한국 잠수함 컨설팅 기업에게 막무가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만의 1호 잠수함인 하이콘 개발 완료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회사는 옛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사업부 퇴직주간들과 하청업체 직원 약 50명을 정부 승인 없이 현지에 파견해 대만 잠수함 건조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유출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K방산 인력과 수십 년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빨아먹은 게 대만이 단 5년 만에 잠수함 자체 생산에 성공한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대만이 우리나라와 국교를 단절한 나라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국제적인 분쟁 문제에서 엮이지 않고 빠져나갈 명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니 아주 헛웃음이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관리 아래 있을 당시 핵심 방산 인력과 노하우는 대거 대만으로 넘어간 일이 밝혀진 건데요. 1, 2차 하청업체까지 대만의 잠수함 건조 작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정부 차원의 인재 유출 방지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잠수함 제조 컨설팅 업체 기술자 상당수는 장보고항 등 국책사업에 참여한 고급 인력인 것도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풍당당한 대만 해군은 1호 잠수함을 완료한 이후 2038년까지 약 11조 원을 투입해 8호기까지 7기를 더 건조할 계획을 밝힙니다. 1호 건조에 참여한 한국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점을 보면 기술 노하우는 이미 대부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뒤늦게라도 알려진 덕분에 대만에 파견됐던 방산 인력 중 일부는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하죠. 이 사업은 지난 2017년께 대만이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기술 이전과 협력 사업을 공개 입찰하며 시작됐습니다. 사실 대다수 국가는 참여를 주저했죠. 중국몽을 꿈꾸는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잠수함 기술은 조선 기술의 정수로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단 10곳 안팎에 불과한 곳인데 겨우 대만 때문에 중국에 척을 질 필요도 기술을 전수했으면서까지 얻을 이익도 별것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한국에서 마침 일자리가 불안정한 대우조선해양 퇴직자와 해군 연관 출신 잠수함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컨설팅사에 접촉합니다. 방산 하청 업체까지 가세했죠. 물론 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기술을 빼오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만의 기술 유출 시도는 아주 노골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 관계자에게 기화 제안까지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죠. 대만에서 일할 때 기술 이전 요구를 광범위하게 받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에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만의 1호 잠수함 하이콘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최신식 잠수함과는 그래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현지에서도 깡통 잠수함 논란이 일었으니까요. 하지만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뼈아픈 기술 유출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특히 K방산이 전 세계로 호령하기 시작한 요즘 특히 중요한 문제로 커질 것 같습니다. 방산 대기업에서는 그나마 문제가 덜하지만 하청으로 한 단계만 내려가도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앞서 한 중소기업은 독일 방위산업 기업 가블러와 국내 방산 대기업의 잠수함 부품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군의 핵심 전력은 장보고함 1과 2에 쓰인 기술 유출 사건이었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데 검찰 수사 전까지 이 회사에 일감을 준 해군과 해당 대기업은 기술 유출 사실을 몰랐던 황당한 일도 벌어졌고요. 이제는 80여 개 방산기업뿐 아니라 수천 개 기업이 모인 하청들에게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보안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괘씸한 대만과는 군사교류를 단호하게 끊거나 페널티를 물 수 있는 강단에 보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폴란드나 인도네시아 등 당장 돈이 크게 들어온다고 기술까지 퍼주기식으로 수출한 행태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고차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피땀 흘려 지득한 방산 기술을 잘 다지고 지켜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기술도 사실은 엄청난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인데요. 각종 기술에 능하고 지능이 높은 한국인들은 뭘 해도 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독일 현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 대표로 독일 해군 지휘참모대에 입교한 한 한국인 소령이 독일의 잠수함 부대를 방문한 건데요. 그는 이곳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일 잠수함 부대의 전술, 조종, 청음 훈련장 등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잠수함 승조 체험까지 했던 것이죠. 독일 잠수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잠수함 개발이 시작됐던 점에서 또한 독일제 잠수함은 오늘날까지도 수출용 잠수함 중 베스트셀러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한국인 소령은 독일 잠수함 부대는 뭔가 특별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은 유보트로 유명세를 떨쳤을 정도로 한국보다 30년 이상 앞선 역사를 지녔으니까요. 그런데 출항부터 입항까지 총 6시간 동안 독일 해군을 관찰한 그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해군의 항해 절차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승조원의 능력도 훈련장 환경도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한국 해군과 잠수함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일인들에게 이런저런 사항을 설명해줬다고 하는데요.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했던 한국 해군이 독일과 동등한 수준, 어쩌면 더 나은 실력을 갖추게 된 이유를 무척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지형을 고려할 때 호시탐탐 우리 영해를 넘보는 중국과 일본의 만행을 생각할 때 잠수함 개발은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한 것이라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개발에 몰두한 우리 선배 세대의 노고 덕분이겠죠. 일본은 현재 잠수함 22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척을 퇴역시키고 한 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죠. 그러나 퇴역한 잠수함을 해체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에 일본은 실제로 30척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남중국해부터 동해까지 호시탐탐 기별만 노리는 중국은 신기술을 적용한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거리 8,000km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건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잠수함 또한 보유하고 있죠. 운용하는 잠수함도 66대로 미국이나 영국보다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핵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제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 이하 전홍축 우라늄으로 국제 제재를 피할 예정이고요. 핵 추진 잠수함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실험장을 만드는 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하죠. 한국의 핵 잠수함을 향한 염원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잠수함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군은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을 2012년 이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했었던 겁니다. 그 후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은 현재 핵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일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요.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은 이미 잠수함 원주국인 독일에 버금갈 정도고 핵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핵 잠수함과 관련돼 한국이 여러 차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미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조선에 미국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기는 등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해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톤급 잠수함 3척부터는 디젤 추진이 아닌 핵 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몇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국가가 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트럼프 집권 시기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한 상황이죠. 다시는 대만 같은 나라에게 우리 피땀 묻은 방산 기술을 빼앗기지 않길, 머지않아 우리 해상을 든든하게 지켜줄 핵 잠수함의 취역 뉴스를 듣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